네, 잘 쉬었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1주차 3차 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1주차의 마지막 차시이죠. 자, 간단히 수업을 진행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주말 잘 보내고 자, 2주차 때 또 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3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시 수업 전에 우리 2차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자, 운동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강의 계획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자, 운동의 기술, 그래서 운동을 기술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속도나 가속도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뤄본다고 했죠. 자, 중력장 내 운동인데요. 중력이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이 중력을 공간의 힘으로 바꿔주면 중력장이란 개념까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뉴턴 역학에 대해서 운동 법칙을 앞으로 배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운동 법칙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세 가지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 있는데 결국 운동량과 충격량은 우리 일상에서 충돌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물리량이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리적인 양으로 가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일과 에너지를 배워본다고 그랬는데요. 자, 지금 이 역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인데, 자,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물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전기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역학에서 따지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대표적인 것이다. 거기에 아울러서 왜 일과 에너지냐? 바로 일이란 에너지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을 에너지로 앞으로는 여러분 생각해야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범위가 넓다? 자, 일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범위가 넓어요? 자, 여기에 부등호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부등호를 쓴다면 자, 바로 잘 안 찾아지네요. 여기 있을 건데 볼까요? 적당한 게 안 찾아지네요. 부등호로 치자면 자, 여기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바로 써보자면 여기 있네요. 이거입니다. 아유, 바로 있었는데 찾느라고 좀 헤맸네. 자,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한 형태가 1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범위가 넓다. 그래서 에너지에 포함된 한 부분으로서 1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황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하자 이거죠. 자, 다음 계획서를 볼까요? 자, 원운동과 단진동입니다. 자, 원운동과 단진동 한번 볼까요? 자, 6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놀이공원 가면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요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 일이 없겠지만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가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물체의 놀이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물리학적인 기초적인 그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다 설계한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놀이동산입니다. 이렇게 원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진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원운동이 있을 수 있고 단진동이 있습니다. 자, 이 원운동이나 단진동은 이게 뭐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같은 어떤 동작을 되풀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운동은 원운동을 되풀이하고요. 단진동은 단진동이란 단순한 진동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단순 진동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은 같은 동작을 되풀이한다는, 반복한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수가 있고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란 하나의 동작을 반복하는데 걸린 시간이죠. 원운동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죠. 이걸 주기라 그러고요. 진동도요. 한번 진동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같은 동작을 되풀이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진동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하고 연계시킬 수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뭐 다리 혹은 우리가 혹은 뭐 교량이라 그러죠. 혹은 뭐 엄청나게 큰 뭐 이런 그 건설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대교라고 그러죠. 대교. 무슨 대교? 무슨 대교. 우리 서울에만 해도 이 대교가 엄청나게 많죠. 한강에 뭐 대표적으로 뭐 동호대교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남대교 이런 것들요. 이런 대교들은 다리의 의미인데요. 이 다리나 이런 것들도요. 설계할 때 내진 설계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에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붕괴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 이 주기적인 이 충격을 가하면 이 진동이라는 것도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공명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흔들림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내진 설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대교뿐만 아니고요. 뭐 높은 빌딩들, 이런 건축물들, 빌딩과 같은 이런 그 건축물들은 물론 다리도 건축물이지만요. 이런 건축물들은 내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빌딩도 초고층 빌딩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층 빌딩으로 갈수록 이 그 지구 대기 환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빌딩을 주기적으로 자극을 하면은 이 바람의 영향으로 빌딩이 흔들리다가 그 빌딩이 흔들리는 정도가 심해지면 중간이 뚝 부러져서 파괴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딩이 그런 어떤 바람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물리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리, 교량, 빌딩 이런 것들 뭐 그냥 뭐 생각 없이 뭐 아름답다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우리 물리학을 이해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강의계획서. 자, 중간 시험을 지나고 이제 파동이 있습니다. 자,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파동인데요. 자,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주변에 바다가 있고요. 바다에 이 잔물결들이 출렁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파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 물결파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파동이요. 파동은 자, 이 파동은요. 여기 만유인력과 인공위성 운동을 빼먹었네요. 자, 요거 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파동은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진동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진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진동이 공간으로 퍼지면 바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이제 제자리에서 주기적인 변화가 있죠. 시간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진동하는데, 파동은요, 시간적인 변화도 있고 공간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움직여 나가면 이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파동의 대표적인 예가, 자, 파동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자, 파동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종파라 그러고요. 하나는 횡파라고 합니다. 자, 종파는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을 때 그걸 종파라 그러고요. 대표적인 것이 음파입니다. 자, 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듯이 이 목소리, 이 소리가 있습니다. 뭐 사람의 목소리, 뭐 여러 가지 꽹과리 소리, 이런 모든 소리들은 바로 소리 파동이라고 해서 이것도 파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파동적인 성질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또 파동에는 횡파라는 게 있는데요. 횡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자, 전자기파는, 자, 여러분, 이 전자기파 없이 우리가 요즘은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 자, 핸드폰입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요.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돼요? 이 파동 에너지라 그러는데, 자, 앞에서 교수님이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있지만 파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전자기파는 이 전자기 파동의 줄임말인데요. 자, 음파는 소리 파동이죠. 자, 이 전자기 파동은요, 이
진동으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수신하면 이것이 바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방송국의 안테나를 통해서 가정에 그 수신 안테나로 전달이 되면 바로 우리가 TV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진동 에너지가 이 TV에 전달이 되면 바로 우리가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전자기파를 수신을 해서 에너지로 바꿉니다. 바로 이 전자기 파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스마트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이 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앰프를 통해서 소리로 다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파동의 어마어마한 힘이고 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 앞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운동을 배웠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바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매우 먼 거리에 있어도 바로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교수님은 이제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매우 빠릅니다. 자,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이 지구를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자, 전자기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이 빛의 속도를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왜 여러분에게 빛의 속도를 얘기하냐면, 바로 전자기파는, 자, 이거를 빌릴까요? 바로 전자기파는 빛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빛은 전자기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빛은 전자기파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자, 전자기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자기파에는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 있죠? 이런 마이크로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우주에 외계인의 신호를 받기 위해서 전파를 사용합니다. 이런 장파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파동 대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혹은 진동수 대역, 혹은 주파수 대역이라고도 하고, 혹은 주파수 혹은 파동 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자기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도 하죠. 빛은. 자, 여기에 따로 쓸게요.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이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 그런 말 들어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입자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때 광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빛은 광선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자기파의 한 형태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왜 교수님이 전자기파 얘기하면서 빛을 얘기하는지,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 물리학의
흐름에 큰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아인슈타인적인 것이고 하나는 보호적인 해석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죠. 보호 이론은 양자역학입니다. 이 양자역학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빛을 입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또 이 빛은 이중성이라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선이라고 그랬는데 빛의 이 입자성을 내세울 때 광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빛은 이중성이기 때문에 파동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빛을 전자기파로 보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 파동을 에너지로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도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1과 에너지를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빛이란 바로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전자기파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자, 빛, 에너지 그랬죠? 자, 이것은 곧 전자기파 에너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여하튼, 자, 빛의 속도를 교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빛의 속도를 얘기했는데, 자, 빛의 속도는 얼마냐면, 보통 빛의 속도를 c라고 씁니다. 자,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지만, 어차피 알아야 될 거니까 한번 써봅시다.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10의 10의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10의 8승 미터/퍼 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그 10의 지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지수는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알아도 좋습니다. 자, 미터/퍼 초는 초당 움직인 거리인데요.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를 갑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력이냐면 교수님이 방금 전 슈퍼맨 얘기를 했는데 슈퍼맨이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오는데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 7바퀴를 도면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도 아니고 7바퀴 반을 돌 때의 속력입니다. 1초 동안에. 이해됩니까?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자, 여러분들 1초 똑딱 할 때 얼만큼 움직일까요? 자, 우리 한 걸음 가죠. 그런데 슈퍼맨은 초능력자죠. 그렇게 빛은 초능력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가 아니고 7바퀴 반이나 돕니다. 대서양을, 태평양을, 인도양을 돌아서 돌아오는데 7바퀴를 반을 도는 7바퀴를 돌고도 반을 더 도는 그런 속력이 바로 빛의 속력이다. 자,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면 매우 빠르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대자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자, 지금까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 개념적으로만이라도 이렇게 봐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아직 강의 계획서를 다 하지 못했는데요. 파동 얘기한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요. 자, 2주차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